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가운데 흰줄 순모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특징과 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그 두 가지 종류의 모기가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 순모기가 이제 주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 모기는 우리나라에 없고요.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내염 매개를 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980마리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얼룩날개 모기는 100마리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빛 순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흰줄 순모기하고 속명이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흰줄 순모기가 다른 모기인데 이 금빛 순모기가 42마리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가 40마리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흰줄 순모기가 0.3마리 정도가 나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줄 순모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또 그렇지만 발생 장소는 남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발생되는 종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흰줄 순모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발생 수는 적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흰줄 순모기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 주로 발견이 되나요? 네, 그 이름 그대로 숲풀 속에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숲 속의 예. 발생 장소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인데요. 주로 그 낙엽 밑에 이제 굴곡진 움푹 파인 구덩이 같은데 물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이죠. 그게 사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 데다 이제 산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둥지에 구멍이 이제 뚫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빗물이 고여서 있는 데다 산란을 하고요. 또 대나무 밭에도 구멍이 많은데 이런 데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숲속에 나무들이 많은 쪽에 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야산 같은데 이런 데서 발생이 되고요.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순모기 종류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서는 산책을 하실 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좀 이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순 모기도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우려를 할 것 같은데요. 이 흰줄순 모기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모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온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5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활동한다는 말씀은 흡혈 활동과 산란 활동이죠. 그게 돼서 이제 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흰줄 순모기를 포함한 이 순모기 종류들은 다른 우리가 흔히 보는 빨간집 모기와 달리 낮에도 흡혈을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밤보다는 오히려 낮에 흡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더욱게 되면 이제 반팔이라든가 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닐 때 자기도 모르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낮에 공격하는 그런 순모기 종류들은 사람 눈 앞에서 잘 오지를 않습니다. 주로 뒤쪽에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게 이름 자체가 흰줄 순모기 모양으로 색깔이 좀 검은 색깔에다가 사이즈는 약간 빨간집 모기보다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라든가 복부 마디마다 하얀 띠를 두르고 있고요. 또 이름 그대로 가슴 등판에 세로로 흰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흰줄 순모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숲속에 들어갈 때 주로 이제 물리는 것이 금빛 순모기가 가장 많이 물리고요. 그리고 흰줄 순모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물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예. 주로 흰줄 순모기는 낮에 활동하고 또 안 보이는 취약 지역을 물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숲에서는 금빛 순모기가 많이 흡혈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모기, 그렇다면 금빛 순모기가 가장 많을까요? 그렇죠. 금빛 순모기가 가장 흔한 그런 순모기 종류가 되겠어요. 뭐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네, 순모기 종류가 국내에는 19종이 있거든요.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것이 금빛 순모기가 되고요. 기타 이제 다른 모기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국내에서는 이 흰줄 순모기만 좀 조심하면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선례가 있는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하고 같은 계열인 그 댕기 바이러스라고 있죠. 네. 이제 이것이 국내 물론 없는 질병이긴 합니다만은 동남아시아 이게 해마다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매년 200명 이상이 걸려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200명 이상 되는 많은 그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흰줄순모기가 또 흡혈을 하게 되면 돼서 그 보유한 흰줄순모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때 이게 전염이 되게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행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 흰줄순모기에 의해서 댕기열이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흰줄순모기 숫자가 많지도 않고요. 또 발병된 사람들은 즉시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소두증을 일으키는 이런 지카 바이러스도 그 같은 추세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또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발생 가능성은 적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날씨가 또 따뜻해지면 어디서 이렇게 모기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 순모기 종류들은 이제 숲속에서 그 알루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흡혈을 할 수가 없죠. 성충이 없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들어서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해서 6월 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6월 달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7, 8월 달에 조금 이제 숫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수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예. 모기는 6월에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추운 겨울을 모기는 어떻게 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선 이제 늦가을이 되게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일조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성충 암컷이 산란을 월동하는 그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동하는 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영양분을 더 충분히 집어넣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월동을 하는 그런 알들은 기온이 올라가도 겨울 지날 때까지는 그것이 기온이 잠시 올라도 이게 부화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겨울철을 지나야 그 다음에 기온이 올라갈 때 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런 그 순모기 종류들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충의 경우. 예. 네. 6월 정도에 이제 산란이 시작되고 부화가 되면은 그때는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기 전에 6월달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모기를 막기 위해서 겨울철엔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예방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겨울철에 일부 지자체에서 그 동계 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진 모기 대상입니다. 빨간진 모기는 지하철이라든가 지하 구조물, 지하실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터널 속에서 이제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충으로 월동하는 종류를 대상으로 연막 소독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알로 월동하는 순모기 종류들은 겨울철 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 성충이 된 모기의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겨울철에는 이제 알로 월동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봄철까지 가게 되고요. 네. 이제 성충의 경우에는 2주 내지 3주 정도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야외에서. 예. 그렇다면 흰줄 순모기가 활동하는 또 5월 이후 6월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댕기 바이러스 자체도 200명씩 걸려서 들어오지만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200명이나 지금 해외에서 그 감염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여행 자제를 하는 국가들을 우리가 다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걸려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댕기 바이러스를 옮기고 또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흰줄 순모기 자체도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요 매개체죠. 이 이집트 순모기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항공기라든가 화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각 나라마다 그
방역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검역하는 검역소가 각 항구나 또 그 국제공항에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방제가 됐는지 그걸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의외의 화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30년 전에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중고 타이어를 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고 타이어는 야적을 하게 되죠. 야외에 그냥 방치돼 있던 것들을 다 그걸 수집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한 건데 그 타이어 속에 비가 오게 되니까 그 물들이 고여 있었어요. 근데 그 물 속에 그 흰줄수 모기의 알과 유충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휴스턴에 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전역에 운송을 한 바람에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토착이 될 수 있지만 몇 마리 들어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암수가 교미하기도 어렵고요. 또 산란한다 해도 그것이 퍼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체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토착하게 하려면은 많은 양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의 여행객들이나 또는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보통의 화물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검역소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화물 중에 야적한 화물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한 작은 가능성도 아무래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또 이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모기가 옮기는 질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댕기 바이러스 같은 사례도 들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네. 모기를 매개체로 우리나라의 해외에서 유입됐던 이 질병에는 어떤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는 그래서 유입돼가지고 토착화된 건 없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걸려서 들어오신 분들은 있죠. 예. 예를 들면 말라리아라든가 댕결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그 외에는 없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모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질병들이 뇌염 종류인데요. 뇌염은 한 10종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 뇌염 종류고요. 미국에만 해도 7종류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말라리아가 또 이제 4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없는 그런 3일열 말라리아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열병이라든가 또 댕기열, 치kungunya,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아열대 지역 또는 열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그런 질병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입니다.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미국 전역에 지금 환자들이 매년 수백 명씩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기 숫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현재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국가에 다녀왔거나 또 방문을 앞둔 경우도 유의할 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지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지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그런 병소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일단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낮에 주로 흡혈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긴 팔, 긴 바지를 입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노출될 때는 아주 쉽게 흡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목주에도 사실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몸이라든가 또 피부, 또 옷 이런 데다가 기피제를 좀 뿌려놓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 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가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 남미, 브라질, 또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은 방역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에지드 순모기 숫자가 엄청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언제 물릴지 모르죠. 그래서 개인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